세계 시가총액 1위 제약사가 한국 기업에 1조 9천억 원을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한미약품입니다. 삼천당 제약 이후 제약바이오의 암울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상승할 주식이 한미약품이 아닐까 합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기술 수출을 보아서 좋았고 시원찮은 주가에 아쉬운 한 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머니 노회푼입니다. 좋은 정보 제작을 위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약품의 1조 9천억 원 규모 기술 수출 소식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챗바운드와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의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제약회사로 올라섰는데요. 이런 글로벌 빅파마가 한국 기업인 한미약품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점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이번 기술 수출의 의미, 둘째, 소네페글루타이드의 경쟁력, 셋째, 향후 실적 전망, 넷째,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 한미약품은 글로벌 제약업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일라이릴리와 소네페글루타이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12억 6천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계약금이 7,500만 달러, 마일스톤이 11억 8,500만 달러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2020년 MSD 기술 수출 이후 약 6년 만에 나온 대형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계약 발표 직후 한미약품 주가는 하루 만에 약 10% 가까이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라이릴리는 왜 수많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 중에서 한미약품을 선택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환자의 편의성입니다. 현재 단장 증후군 치료제 시장은 타케다의 카텍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365회 투여가 필요합니다. 반면 한미약품의 소네페글루타이드는 월 1회 투여 방식입니다. 연간 12회만 투여하면 됩니다. 즉 투여 횟수가 약 97% 감소하는 것입니다. 희귀질환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수능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고 삶의 질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약 산업에서 환자 편의성 개선은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시장 판도를 바꾸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일라이릴리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릴리가 단장 증후군 치료제 하나만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이번 계약의 진짜 가치를 GLP 플랫폼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소네페글루타이드는 단장 증후군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향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염증성 장질환 같은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임상 단계에서 GLP-1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와 GLP-2계열 소네페글루타이드를 병용했을 때 염증 감소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릴리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후보 물질이 아니라 한미약품이 보유한 GLP 플랫폼 전체를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업계는 비만 치료제 이후의 차세대 GLP 기술 확보 경쟁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적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실적에도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규모만 약 1,1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IBK 투자증권은 올해 2에서 3분기에 계약금이 반영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매출은 1조 5,500억 원, 2026년은 1조 6,200억 원, 2027년은 1조 8,6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은 2025년 2,578억 원, 2026년 2,586억 원, 2027년 3,763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16%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개선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결국 이번 기술 수출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이익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이벤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미약품의 성장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대표 파이프라인인 에페글레나타이드는 GLP-1 기반 비만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이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경우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후보 물질은 HM1731입니다. 최근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체중 감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손실입니다. HM1731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육 보존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만약 근육 보존 효과가 임상에서 입증된다면 기존 비만 치료제와 병용되는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한미약품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 수출 기업이 아니라
차세대 비만 치료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은 한미약품 목표 주가를 6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주가 기준으로 약 26.2%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수출 성공입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빅파마가 한미약품의 기술력을 검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 성장성입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HM1731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라이선스 아웃입니다. 현재 보유한 파이프라인만 보더라도 향후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시작일 뿐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임상 실패 가능성입니다. 소네페글루타이드 역시 아직 개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ASH 관련 임상 일정 지연입니다. 결과 발표가 늦어지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에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일스톤 불확실성입니다. 기술 수출 계약 규모가 크더라도 모든 마일스톤이 실제 수익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대감과 함께 이러한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이번 1조 9천억 원 규모 기술 수출은 국내 제약 산업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계약입니다. 5월 1회 투여라는 차별화된 경쟁력, GLP 플랫폼 확장 가능성,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 그리고 추가 기술 수출 기대감까지 여러 성장 동력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과 경쟁 환경이라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한미약품이 단순한 국내 제약사를 넘어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네페글루타이드 임상 진행 상황과 HM1731의 개발 성과가 한미약품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분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